인테리어 설계를 할 때 이런 정도의 투시도는 보통 그리게 되죠. 이런 투시도를 가지고 현장에 많이 붙여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내용으로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OBM 이코치입니다. 오늘은 역삼동에 있는 목공 1일차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 계획을 하고 상담을 받을 때 가장 함정에 빠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공사 총액이죠. 공사 금액이 싸다, 요거에 많이 함정에 많이들 빠지시는데 이 부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신축 현장 같은 경우는 정확한 설계도면이 나온 상태에서 그 설계도면을 기본으로 내역들을 잡고 총액을 만들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인테리어 공사들은 사전 도면들이라는 게 보통 없죠. 우리가 상담받는 그 상담자의 능력, 그 상담자의 경험치,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상담을 받게 되고 또 내역을 받는데, 공사 총액만 보다 보면은 그 내역들이 부실하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결국은 공사 총액이라는 그 함정에 빠지고 현장을 진행할 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꼭 체크해야 될 것 두 가지, 사전 검토와 인테리어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설계라고 말하니까 네, 딱 들어도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사전 검토가 제대로 안 되면 공사 계획 자체가 잘못되거나 빠지거나 해서 결국은 공사 진행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그대로 봉착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설계라는 게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뭐 3D 모습만 이렇게 어떤 보여주는 이런 선에서 그냥 공사가 보통 진행되다 보면 수많은 변수에 대해서 작업자들의 경험치에 모든 게 다 의존되게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나 잘못된 마감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역삼 현장 같은 경우는 최상층이에요. 보통 이런 경우에 지금 천정을 다 지금 된조를 다 드러냈죠. 지금 이 천정에 스티로폼이 붙어 있는데 이게 천정 단열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축 공사를 할 때 슬라브 거푸집을 설치하고 단열재를 거기에다가 부착한 다음에 콘크리트를 치기 때문에 이 스티로폼들은 콘크리트에 바짝 완전히 밀착돼서 붙어 있는 상태인데, 스티로폼이 부착된 상태들이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신축된 연식에 따라서 스티로폼 두께가 너무 부족하다면 이 부분의 보강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현행 기준 같은 경우는 천정 슬라브의 스티로폼 두께가 가등급으로 두께가 200mm 이상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약 100mm 정도 지금 두께로 되어 있어요. 게다가 가등급 단열재도 아니죠. 나등급 단열재 100mm죠. 현행 기준에서 봤을 때는 두께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가 천정 단열을 전체 다시 하려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우리 고객들은 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전에 검토하고 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가 좀 부족하더라도 현행에 비해서 좀 부실한 어떤 틈새가 좀 많거나 훼손이 많이 된 그런 천정 단열재들은 우레탄 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보강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겁니다. 다행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 100mm 정도의 두께의 단열재가 천정에 부착되어 있고 틈새들이 대체적으로 좀 양호한 편이라 크게 손봐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천정에 단열을 추가로 시공을 해야 된다면 그냥 단열재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되고요. 우레탄 폼 뿜칠로 시공하는 이런 단열 공법으로 천정 단열을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천정 단열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업체나 이런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천정 단열이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업체를 꼭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단열재가 엄청나게 지금 급격하게 좀 바뀌었어요. 비교를 하자면 거의 2배 이상 단열 기준이 더 강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준들에 맞춰서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왜 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여기 지금 주방 같은 경우는 기역자 주방으로 되어 있었고, 앞으로 이제 대면형 주방 11자로 바뀔 예정인데요. 이렇게 지금 주방의 구조가 바뀌면 사전 검토가 꼭 필요한 부분이 또 생기게 되겠죠. 설비에 대한 배관,
전기에 대한 배관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후드가 돌아가게 되면 후드가 나가는 위치,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서 천정고, 이런 것들이 같이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싱크대가 바뀌고 구조 변경될 때 이 분배기의 위치나 사이즈에 따라서도 엄청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벽체는 외벽인데요. 지금 단열 지금 작업을 하고 석고보드를 지금 작업을 했어요. 여기 지금 단열이 엄청나게 좀 엉망입니다. 너무 얇은 열반 단열재 한 겹만 쓰고 외벽 단열을 해놔서 결로 곰팡이가 상당히 많이 여기 있었고요. 그 부분을 좀 커버를 하기 위해서 단열 작업을 했어요. 지금 현행 기준은 외벽 같은 경우는 가등급 단열재로 거의 200mm 가까이 단열재 시공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200mm 벽체를 치고 단열을 한다면 이 방이 너무 좁아지겠죠.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에서는 어느 정도의 타협을 고객님하고 사전에 고지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보강하는 수준의 단열 작업을 좀 진행을 한 겁니다. 외벽 부분에 특히 가구가 있는 경우는 잘 안 보여요. 가구를 빼내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문제 없는지, 보강이 필요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까지 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용 욕실입니다. 타일까지 완전 철거가 되고 방수 작업이 지금 현재 진행된 욕실인데요. 이 욕실 같은 경우는 오수배관, 하수배관들이 방수하기 전에 사전에 인상되어서 기구들하고 밀착이 더 잘 되게끔 그렇게 사전에 작업이 되었고, 세면대 위치를 다시 조정하면서 벽배수라든가 매립수전들의 위치들이 다시 잡혔어요. 젠다이의 높이라든가 사이즈 같은 것들은 사전 인테리어 설계를 할 때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고,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작업자들은 작업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 방수는 시멘트 액체 방수라는 거고요. 이 시멘트 액체 방수를 하게 되면 코너라든가 슬리브라든가 수전 주위에 크랙이 발생할 우려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2차적으로 코너 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도막 방수를 추후에 다시 하게 됩니다. 여기는 안방 욕실인데요. 아까 우리가 공용 욕실 같은 경우는 완전히 타일이 철거된 상태에서 조적 시공, 설비 시공, 방수가 된 거를 지금 잠깐 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타일이 지금 철거가 되지 않았죠. 무슨 얘기냐면 방수층이 재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비 작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카운트 세면대가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 세면대의 위치가 변경이 됩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방수층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설비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도의 조적 작업을 다시 하고 그 조적 두께를 이용해서 설비 배관을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함으로써 방수층을 건드리지 않고 타일 덧방 시공을 하면서 이렇게 설비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공을 하게 된 겁니다. 기존 벽을 건드리지 않고 새로 벽을 만드는 거죠. 조적을 이용해서. 가성비 공사고요. 덧방 시공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샤시가 엄청나게 많이 좀 분할이 되어 있죠. 저쪽에 지금 단창, 픽스창, 이중창, 또 픽스창, 또 단창. 일반적으로 신축 현장들은 이렇게 샤시가 많이 분할되는 경우가 없어요.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는 구조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마감을 위해서 이렇게 샤시를 분할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정확하게 마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인테리어 설계라는 겁니다. 지금 인테리어 설계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이 인테리어 설계를 할 때 이런 정도의 투시도는 보통 그리게 되죠. 이런 투시도를 가지고 현장에 많이 붙여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내용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테리어 설계를 할 때 중요한 거는 가전기기의 검토예요. 새로 사오는 가전기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전기기, 제품의 사이즈나 모양에 따라 가지고 마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위치들이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콘센트라든가 이런 전기에 관련된 배선 작업들도 달라지게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단열 공사라든가 설비 공사라든가 또는 전기 공사, 우리 사람의 몸으로 치면 핏줄과 같은 이런 공사들이 어떻게 계획되고 어떻게 시공돼야 되는지에 대한 공사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설비 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수전의 위치, 젠다이의 높이, 치수에 대한 계획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제품에 대한 사이즈와 내용들도 같이 명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종했을 때 높이와 마감 치수들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죠. 설비와 조적은 항상 쌍으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시스템 에어컨들이 설치가 되는데,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게 되면 냉매 배관하고 배수 배관들이 같이 따라가는데, 이것들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실외기가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천정의 등박스를 조정하거나 위치들을 다시 잡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어컨을 설치할 때도 단순히 몇 평형 몇 대가 들어가느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냉매 배관과 드레인 배관들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이동되고 그로 인해서 천정의 형태는 어떻게 바뀌는지까지도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전부터 기초설비공사, 조적공사, 에어컨공사뿐만 아니라 목공에 대한 상세 디테일들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필요하죠. 목공, 타일, 필름, 마감공사, 가구공사,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계획서들이 이 인테리어 설계 도면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하고 상담을 하고 전문가라고 얘기한다면 이 정도의 인테리어 설계 정도는 할 줄 알고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고, 여러분이 얘기한 것들이 이 인테리어 도면에 완전히 다 포함되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역도 정확하겠죠.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역삼동 목공 1일차 현장에서 사전 검토의 중요성 몇 가지 꼭 체크해야 될 것들, 그리고 인테리어 설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상담하고 있는 당사자, 전문가들이 주는 견적, 총액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내용들 한 번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여러분이 상담하고 있는 그 전문가들이 시공하는 방식이 아직도 반투명 실리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화이트 매직만 가지고 사용한다면 한 번쯤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코치였습니다. 견적을 많이 알아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말이 맞나요? 견적 많이 알아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견적을 많이 알아보면서 공사 총액만 보고 비교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 그건 안 되고요. 뒷장에 있는 상세 내역서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철거 공사 얼마 이게 아니라 철거 공사가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철거는 얼마고 어떤 철거는 얼마고, 철거 공사만 해도 10개가 넘는 내용으로 쪼개질 수 있고요. 이런 상세한 내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